거짓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베를린 국제환경영화제 대상 수상 감독 헬레나 슈나이더가 서울에 도착한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의 생태 과장을 폭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구 1000만 도심 한복판에 천연기념물 원앙 40마리가 산다는 보고서를 접한 순간 그녀는 냉소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원앙은 외곽숲에서나 간혹 발견되는 희귀종인데 서울 도심이라니 말도 안 되는 프로파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청계천 전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원앙은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조작이었다며 귀국 티켓을 끊던 그날 밤 67세 노인이 호텔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20년간 청계천을 지켜온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나간 마지막 새벽 헬레나의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은 그녀의 15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폭로 다큐가 감동 다큐로 바뀐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도시 생태 복원, 과장일까요? 진실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도시 생태계의 위기를 폭로하는 작업입니다. 2018년 런던 템스강의 수질 오염 실태를 다룬 죽어가는 템스강으로 베를린 국제환경영화제 대상을 받았고 2021년에는 파리 생강의 생물, 다양성 붕괴를 추적한 파리의 잃어버린 생명들로 유럽 환경저널리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방식은 명확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발표하는 화려한 생태 복원 성과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카메라로 확인합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만 렌즈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수십 개의 도시를 방문했고 대부분의 경우 발표된 수치와 실제 현장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아침 베를린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한국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과 중랑천 합류부에 천연기념물 원앙 40마리가 서식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 한복판을 흐르는 도심 하천에 원앙이 40마리나 산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원앙이 어떤 새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앙은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오리과 조류로 매우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새입니다. 깨끗한 수질, 울창한 숲,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접근이 거의 없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유럽에서도 원앙은 외곽 자연보호구역에서나 간혹 발견되는 희귀종입니다. 베를린 외곽 그루네발트 숲에서도 원앙은 5마리 정도만 관찰됩니다. 그런데 인구 1000만의 서울 도심 한복판에 40마리라니요. 저는 제 제작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서울시 보도자료를 띄웠습니다. 대표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헬레나, 이거 흥미로운데요. 또 하나의 과장 사례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입니다. 한국은 환경 분야에서 성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폭로 다큐를 만듭시다. 제목은 서울의 생태 신화, 그 실체로 하죠. 예산은 3만 유로, 촬영 기간 일주일이면 충분하겠죠? 저는 웃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현장에 가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10월 22일, 저는 촬영팀 3명과 함께 인천공항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카메라맨 2명과 음향 담당 1명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원앙 40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원앙이 없다는 증거를 찾으세요. 빈 하천, 오염된 물, 소음으로 가득한 도심. 그게 우리가 담아야 할 진실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쉬울 거라고요. 72시간이면 충분히 한국의 과장을 폭로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서울에서 제가 마주한 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10월 24일 오전 9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에 원앙이 산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오전 11시 청계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물이 흐르고 있었고 양쪽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관광용 시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과는 다릅니다. 촬영팀은 즉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맨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찍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체를 다 찍으세요. 원앙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구석구석 기록해야 합니다.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계천 광장에서 상류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앙은 없었습니다. 2시간을 걸었지만 원앙은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중랑천 합류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원앙이 주로 목격된다던 바로 그곳입니다. 강폭이 넓어졌고 물살도 느려졌습니다. 이곳이라면 원앙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오후 6시까지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백로 3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외가리 1마리가 물가에 섰습니다. 물닭 몇 마리가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원앙은 없었습니다. 단 1마리도요. 첫날 촬영이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베를린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첫날 결과 원앙 제로. 예상대로입니다. 둘째 날인 10월 25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원앙이 새벽에만 나타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원앙은 경계심이 강한 새라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선호할 수도 있으니까요. 새벽 5시 30분, 다시 중랑천 합류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카메라맨 마르쿠스가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6시가 되자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개가 강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까지 3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원앙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댕기물떼새 몇 마리, 물닭 6마리, 백로 2마리. 원앙은 없었습니다. 오후 7시까지 계속 촬영했습니다. 총 13시간 30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다리가 저렸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앙은 한 마리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인 10월 26일, 저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드론을 동원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까지 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원앙들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드론을 띄웠습니다. 청계천 상류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전체를 공중에서 촬영했습니다. 4K 화질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2시간 동안 촬영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백로, 외가리, 물닭, 댕기물떼새. 다양한 새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앙은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맨 마르쿠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72시간 동안 우리가 찍은 건 원앙이 없다는 증거뿐입니다. 역시 조작이었어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귀국 티켓을 예매합니다. 이틀 후면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울의 원앙 40마리는 명백한 과장이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틀 후 제가 마주할 장면이 제 15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걸요. 10월 27일 오전,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10월 29일 오후 2시 인천발 베를린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비즈니스석 사장입니다. 촬영팀 전원이 함께 돌아갑니다. 예매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헛된 취재를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베를린 본사에 중간 보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서울 취재 최종 보고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청계천 전역을 촬영했지만 원앙은 단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서울시가 발표한 40마리는 명백한 과장이며 이는 전형적인 환경 프로파간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30분 후 대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귀국 후 편집 일정을 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환경 매체 3곳에서 이미 기사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제목은 서울의 생태 신화, 그 실체는 없었다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하나의 환경 거짓말을 폭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해온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발표 뒤에 숨겨진 진실을 카메라로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장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서울 시내 관광이나 하다가 모레 공항으로 가면 됩니다. 취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67세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수수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프런트 직원에게 뭔가 물어보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남자가 어눌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헬레나 슈나이더 감독이 맞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이동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년간 청계천을 지켜온 자원봉사자라고요. 이동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원앙을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서울시 환경과 직원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72시간 동안 원앙을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다고요. 72시간 동안 철저히 취재했지만 원앙은 없었다고요. 그러니 서울시 발표는 과장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동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앙은 경계심이 매우 강한 새라고요. 낯선 사람의 기운을 느끼면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야 경계를 푼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편리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럼 원앙이 정말 있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사진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동환은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청계천에서 찍은 원앙 사진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매달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동환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내일 새벽 딱 한 번만 더 와달라고요. 새벽 5시에 중랑천 합류부로 오면 원앙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취재입니다. 항공권도 예매했습니다.
베를린 본사에도 보고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동환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67세 노인이 호텔 로비까지 찾아와서 애원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요. 내일 새벽 5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겠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동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조용히 기다려달라고요. 원앙들은 소리에 민감하다고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정말 원앙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이 역시 시간 낭비일까요? 하지만 이미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 카메라를 들고 나가보기로요. 10월 28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이동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7세 노인이 호텔 로비까지 찾아와서 애원하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은 말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일 거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가야 할까요? 이미 72시간 동안 충분히 취재했습니다. 원앙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저는 옷을 입고 촬영팀이 묵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카메라맨 마르쿠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르쿠스는 피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나갑시다. 마지막입니다.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헬레나, 우리 이미 충분히 찍었잖아요. 72시간 동안 원앙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더 이상 뭘 찍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제 67세 노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20년 동안 청계천을 지켜온 자원봉사자래요. 그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와달라고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핑계예요. 원앙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달랐습니다. 마르쿠스, 이것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원앙이 없으면 바로 끝입니다. 제발 협조해 주세요. 마르쿠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오늘 원앙 못 보면 더 이상 안 나갑니다. 새벽 4시 30분,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중랑천 합류부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새벽에 강에 왜 가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도 귀찮았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중랑천 합류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고요했습니다. 물 한 개가 강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안개 사이로 번졌습니다. 분위기는 신비로웠지만 저는 감흥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고 원앙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마르쿠스가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음향 담당 토마스가 녹음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5시 10분, 이동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서더니 속삭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원앙이 없으면 진짜 끝입니다. 이동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말하지 마세요. 원앙들은 사람 목소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숨어버립니다.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하지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요. 이동환의 말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촬영팀에게도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원앙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5시 20분.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퍼졌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혔습니다. 강물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5시 3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물안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강물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원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헛수고였다고요. 5시 40분. 저는 슬슬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쿠스를 쳐다봤습니다. 마르쿠스도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5분만 더 기다리다가 끝내자고 눈짓을 보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동환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집중하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사이로 작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시 42분. 안개 속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망원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 위에 새들이 떠 있었습니다. 백로도 아니고 외가리도 아니었습니다. 크기는 오리 정도였지만 색깔이 달랐습니다. 마르쿠스에게 손짓했습니다.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리라고요. 마르쿠스가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5시 47분. 해가 수평선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햇살이 강물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렌즈가 포착했습니다. 붉은색 섬광이었습니다. 원앙 수컷의 깃털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르쿠스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앙이라고요. 진짜 원앙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망원경을 통해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2마리, 3마리, 5마리. 안개가 완전히 걷히자 더 많은 원앙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컷들의 화려한 깃털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암컷들은 수수한 갈색이었지만 우아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다시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2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도 미친 듯이 찍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돌리면서 동시에 DSLR로도 촬영했습니다. 토마스는 녹음 장비를 들고 강가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원앙들의 소리를 담으려고요. 10장, 15장, 20장. 셔터를 누를 때마다 원앙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원앙은 깃털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떤 원앙은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원앙은 그냥 물 위에 떠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25장, 30장, 35장.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는 한 마리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놓치는 개체가 없도록 신중하게 카운팅했습니다. 수컷 23마리, 암컷 20마리. 총 43마리였습니다. 40장, 41장, 42장, 43장. 마지막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43마리의 원앙 각각을 모두 담았습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이동환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원앙들을 바라봤습니다.
원앙들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4일 동안 우리 기운에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동환이 매일 이곳에 오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걸까요? 6시 10분, 햇빛이 완전히 강을 비췄습니다. 원앙들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수컷들의 붉은색, 주황색, 녹색, 보라색 깃털이 눈부셨습니다.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액정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43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43마리의 원앙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서울시 발표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6시 30분, 원앙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상류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하나둘씩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동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온다고요. 모레도 온다고요. 20년 동안 그래왔다고요. 원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원앙 40마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이곳에 나온 사람들의 집념이었습니다. 6시 40분, 강가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수수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70대 할머니 두 분이 함께 왔습니다. 세 번째로 4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명이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로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왔습니다. 모두 이동환에게 인사했습니다. 이동환도 그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동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이동환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자원봉사자라고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청계천을 지켜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할머니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동환이 소개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라고요. 73세이고 2005년부터 이곳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20년째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앙 봤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3마리를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매일 나오시냐고요? 할머니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아파도 나온다고요. 이동환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물을 채우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3년 동안 원앙은 한 마리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거의 없었고 새들도 별로 없었다고요. 2006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환, 김순자 할머니를 포함해서 처음엔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강가를 청소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수지를 확인했습니다. 불법 낚시를 단속했습니다. 2008년 첫 번째 원앙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환호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쌍은 일주일 만에 떠났습니다. 환경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던 겁니다. 2009년부터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수질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생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24시간 불법 낚시 단속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2010년 원앙 한 쌍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5마리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새끼들을 지켜봤습니다. 천적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5마리 모두 무사히 자랐습니다.
2012년 개체수가 10마리를 넘었습니다. 2015년 20마리가 되었습니다. 2018년 30마리를 넘었습니다. 2023년 4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동환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요.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눈이 와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명씩 늘어났고 지금은 30명이 넘는다고요. 40대 여성 한 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2015년부터 나왔다고요. 10년째라고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원앙이 20마리였는데 이제 43마리가 되었다고요.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작년부터 나왔다고요. 환경공학과 학생인데 졸업 논문 주제가 청계천 생태 복원이라고 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다고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원앙 43마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나온 사람들의 땀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포기하지 않은 집념이었습니다. 제가 72시간 동안 원앙을 보지 못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앙은 경계심이 강합니다. 낯선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봉사자들은 20년 동안 매일 왔습니다. 원앙들이 그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이동환에게 물었습니다. 왜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냐고요. 이동환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연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전 8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10월 29일 오후 2시 인천발 베를린행 항공권 사장을 취소했습니다.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르쿠스와 토마스를 불렀습니다. 둘 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새벽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2주 더 머물겠다고요. 추가 촬영을 하겠다고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무슨 촬영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폭로 다큐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다큐를 만들겠다고요. 토마스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건 과장이 아니라 기적이라고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베를린 본사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가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보낸 보고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새벽 촬영 이야기를 했습니다. 43마리의 원앙을 목격했다고요. 서울시 발표는 정확했다고요. 이건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20년 집념의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기획을 바꾸겠다는 거냐고요.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바꾸겠다고요. 폭로 다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도시의 기적을 담겠다고요. 대표는 걱정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개인 돈을 쓰겠다고요. 회사 돈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요. 이건 제 개인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허락했습니다. 헬레나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뭔가 있는 거라고요. 믿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이동환에게 연락했습니다. 2주 더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20년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고 싶다고요. 이동환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부터 2025년까지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서울시 환경과에서 20년간의 기록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 데이터, 생태 모니터링 보고서, 원앙 개체수 변화 그래프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한 명씩 인터뷰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3년간 원앙이 한 마리도 오지 않았을 때의 절망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원앙은 언젠가 온다고 믿었다고요. 40대 주부는 10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5년 처음 왔을 때 원앙 20마리를 봤다고요. 그 순간 이 일을 평생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대학생은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고요. 20년 동안 사람들이 매일 돌본 생명 프로젝트라고요. 서울시 환경정책 담당자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청계천 예산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삭감되지 않았다고요.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되었다고요. 그게 한국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청계천 사계절을 촬영했습니다. 봄의 벚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원앙들은 사계절 내내 그곳에 있었습니다. 타임랩스로 하루의 변화도 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청계천의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2주간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11월 11일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환과 자원봉사자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베를린 국제환경영화제 개막작으로 만들겠다고요. 세계가 청계천의 기적을 알게 하겠다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저는 폭로에만 집중했습니다. 거짓을 밝히는 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에서 배웠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2026년 2월 14일 베를린 국제환경영화제 개막 당일이었습니다. 시사회장에는 500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환경운동가, 영화감독, 정책기반자,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긴장했습니다. 15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특별 초청 손님도 있었습니다. 이동환 활동가와 김순자 할머니, 그리고 자원봉사자 2분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 영화도 없었으니까요. 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청계천의 기적 마이너스 포기하지 않은 20년이었습니다. 82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화면에 새벽 안개 낀 청계천이 나타났습니다. 43마리의 원앙이 평화롭게 유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관객들이 탄성을 냈습니다. 이어서 20년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2003년 복원공사부터 2025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10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동환과 김순자 할머니도 함께 올랐습니다. 관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20년을 버틸 수 있었냐고요. 김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원앙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포기할 수 없었다고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43장의 사진이 제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원앙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